어릴 때 우유를 많이 마셔야 뼈가 튼튼해지. 하나, 둘, 셋. 어? 오. 이거는 뭐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부모님의 키. 그럼 롤러코스터 많이 타면 키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오늘은 OX 퀴즈를 간단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릴 때 우유를 많이 마셔야 뼈가 튼튼해지고 키가 큰다는 말을 듣고 하나, 둘, 셋. 어? 오. 어쨌든 뼈를 만드는 기본 구성 요소 자체가 칼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거기로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쪽에 이제 쌓여 있는 게 많으면 그쪽으로 뼈를 만드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충분한 섭취가 어쨌든 뼈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저는 우유 말고 다른 걸 먹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아, 있다. 네. 어쨌든 그 칼슘이나 이런 거 섭취가 뼈 그렇죠. 성장에는 네. 도움이 된다. 그럼요, 생각을 그럼요. 가지고 네. 있어요. 그래서 우유가 완전식품이고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쵸. 식품이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채워주는데 아주 편리하기는 하지만 네네. 여러 가지 뭐 고기나 야채 뭐 아니면 곡식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섭취를 해서 아무튼간에 필요한 영양소를 다 그렇죠, 채울 수 그렇죠. 있다면은 어차피 성장은 똑같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유를 반드시 마셔야지만 키가 크는 건 아니다. 네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유가 실제로 약간 뼈 튼튼해지는 데 지배적인 영향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일단 뭐 이 무기질 함량이 굉장히 높고 단백질 함량도 높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음. 섭취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방법이죠. 성장을 위해서 어떤 행동이나 음식을 꼭 피하거나 이거는 뭐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성장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위아래로 신전에 자극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자극을 많이 주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줄넘기를 많이 권유하시는 이제 뭐 논문들도 많고 그럼 롤러코스터 많이 타면 키 많이 납니다. 근육이 예를 들면 점프하면서 근육이 위아래에서 당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 뼈에 네. 신전 자극을 주기 때문에 보통 뭐 줄넘기나 이런 것들 점프하는 동작들이 많은 운동들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그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줄넘기도 좋지만 예를 들면 서전트 점프 같은 게 많이 있는 동작들을 하는 운동, 뭐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성장에서 도움이 되거나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이나 뭐 행동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 특히 한국 사람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좌식 생활. 지금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로 횡방향으로 자꾸 관절에 압력을 주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긴장을 만들어주는 이 좌식 생활이 성장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서 서양 친구들처럼 의자에 앉아서 생활을 하는 습관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이는 거는 내가 가진 성장의 잠재력을 다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자세나 이런 것들이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고 네.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못 가게 막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이제 우리가 흔히 성장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있는 표현인지 그리고 성장통을 실제로 많이 느끼는 키가 정말 많이 크는지. 하나, 둘, 셋. 오. 먼저 하시죠. 네. 그 성장통이라는 표현은 이제 흔히 쓰는 표현이고 그로싱 페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성장통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보통 우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이제 지각통이라고 해서 보통 실제적으로 그 부위에 부딪히고 뭐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런 거를 통증이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그런 반응이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가성 통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뭐 신경과 뼈의 신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때문에 나타나는 어쨌든 일종의 연관통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이들도 뭐 예를 들면 규칙적인 어떤 시간의 패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편측보다는 양측으로 아파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오히려 아픈데 주무르면 좋아진다든지 이런 특정 패턴들을 보이면 성장통으로 진단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저는 약을 먹으라고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참지 말고. 그렇죠. 네. 진통소염제를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X 표시한 이유는 이 성장통을 느끼는 동안에는 확률적으로 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은 큰데 반대로 말하면 성장통을 느끼지 않을 만큼 성장을 하는데 아주 꾸준하게 오랫동안 성장을 하면 최종 이 도달 키는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장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키가 커지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 약간 원론적인 그러네.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성장통을 많이 느꼈는데
제 키는 별로 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할 때 느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때문이 원인이다 이렇게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일찍 자야지 그 성장하는 그 황금 시간을 네네네. 지켜야 된다. 그런 것도 좀 의학적으로. 근데 그거는 성장 호르몬 자체가 네. 보통 자정 전에 저녁 때 나오는 피크를 걸로 찍게는. 되어 있어서 맞는 내용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어. 네. 완전한 휴식 상태에서 성장 호르몬 같은 어떤 이 동화 작용을 만드는 호르몬들이 최대화 될 수 있는데 그쵸. 방해 없이 맞아요. 분비가 될 수 있는데 활동 중이다라고 그쵸. 한다면 오히려 사실은 이 신체를 구성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막는 쪽에 어떤 작용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완전한 휴식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성장 호르몬 같은 분비가 최대화되는 시점하고 맞물려지면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성장 잠재력을 끝까지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찍 자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일찍 많이 자는 자는 거.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한가요? 가능하죠. 네, 네. 필요한 시간에 네. 충분히 자는. 네. 키와 성장에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지 아니면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하나, 둘, 셋. 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부모님의 키. 거기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 이 확률 분포죠. 그쵸. 그러니까 뭐 네. A에서 뭐 160에서 뭐 190 사이 어딘가로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밴드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유전적인 맞아요. 요인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네. 그럼 결정되어 있는 밴드 안에서 내가 최상단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는 이제 좋은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쵸. 이제 이뤄나가야 될 거겠지만은 애초에 결정되어 있는 밴드는 유전자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큰 남자를 만나는데 이런 말들 의리가 있는 말이는 만약에 이제 원장님들이 과거로 성장기 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려주는 뭐 농구라든지 아니면 배구라든지 그런 거 의식적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도 보통 이제 잘 때 이렇게 다리를 당겨가지고 인위적으로 좀 늘려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약간 태릉 선수촌 그렇죠. 느낌이다. 왜냐면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길 바라는 마음에서 쭉쭉이 체조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좌식 생활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릴 때. 일단 좌식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학교에서 만화책을 보는 바람에 만화책을 볼 때 항상 교과서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네. 눕듯이 앉아서 여기에 책 사이에 만화책을 끼고 만화책을 보던 그 습관 때문에 허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확실히 유전적인 요인이 진짜 큰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굉장히 크죠. 더 클 수 있었던 건가? 90을 넘어가는. 오늘은 성장통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궁금증 해소가 되셨나요? 다음에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기 콘텐츠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